안녕하세요. 오늘 시스템 디자인 서티피케이션 시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번 주에는 비디오 부분인 비디오 제품인 옴니캐스트 제품에 대해서 설명드렸었고요. 오늘은 저희 출입 통제 제품인 시너지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제네텍 코리아에서 세일즈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김현중 부장이라고 하고요. 설명드리는 중간에도 언제든지 하단의 채팅창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라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바로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간략히 시큐리티 센터 및 이에 대한 아키텍처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 출입 통제 시스템 및 시너지스에 대한 기본 개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너지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출입 통제 시스템을 마이그레이션 혹은 테이크오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히 클라우드 기반의 저희 SaaS 에디션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큐리티 센터는 유니파이드 플랫폼으로서 IP 기반의 카메라, 그리고 출입 통제, 그리고 ALPR을 기반으로 물리 보안에 있어서 필요한 다른 솔루션, 이맵이라든지 외곽 감지, 영상 분석 및 빌딩 자동화, 엘리베이터 관리 등을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더 나아가서는 SOP 기반의 피심 기능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소규모부터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규모의 고객들이 저희 제네텍과 20년 이상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시스템별로 필수로 있어야 하는 롤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네텍은 저번 시간에도 롤 기반 아키텍처라고 설명드렸었고요. 오른편에 보시면 비디오와 출입 통제, LPR을 포함한 여러 가지 롤을 한 번에 융합하는 유니파이드 솔루션을 구성하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롤들을 나열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왼편으로는 비디오, 출입 통제, 그리고 LPR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만약 오늘 출입 통제 제품인 시너지스는 디렉토리와 그다음에 액세스 매니저 두 가지 롤이 필수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출입 통제 제품인 시너지스만 운영하시다가 언제든지 만약에 비디오가 필요하시면 비디오에 관련된 아카이버 롤만 추가해 주시면은 같이 옆에 보시는 유니파이드 솔루션에서 보시다시피 통합된 솔루션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우선 첫 번째로 출입 통제 관련 및 시너지스의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출입 통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쓰이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REX라는 그 단어는 Request to Exit의 약자고요. 건물에서 퇴실할 때 카드 대신에 단순하게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해당 도어가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매그락은 강력한 자석으로 도어를 고정하는 락 장비를 일컬는 거고요. 그리고 카드 포맷에서 또 마이파이어, 데스파이어, 26비트 위겐드 포맷, HID사에서 그 자체적으로 키를 관리해주는 해드리는 코퍼레이트 1000 시리즈라든지 그리고 리더와 그 다음에 컨트롤러 장비 간의 프로토콜, 위겐드 및 OSTP 프로토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메트릭 부분은 지금 그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얼굴 인식 그리고 심박수 인증 등을 이런 것들의 생체 인식을 활용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크리덴셜을 추가해서 출입 통제 연동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fail safe, fail secure라는 부분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원이 차단이 되면은 락이 잠기면 fail secure라고 얘기를 하고 전원이 차단되면 락 장비가 열리는 게 fail safe입니다. 그래서 fail safe는 평상시에는 전원이 연결되어 있다가 도어를 열고 싶을 때 전원을 순간적으로 차단을 합니다. 하지만 fail secure는 평상시에는 전원이 차단되어 있다가 도어를 열 때 전원을 넣습니다. 어,
매그락은 페일 세이프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가스가 노출될 때에 전원을 차단을 시켜야지 문을 차단이 되었을 때 문을 열어야지 혹시나 페일 시큐어 방법이라서 전원을 넣을 때 이제 도어가 열리게 될 때 그런 순간적으로 전기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페일 세이프 방식으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뭐 락다운, 인터락, 그다음에 뭐 안티 패스백 등의 출입 통제 관련 용어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너지스를 포함한 기본적인 출입 통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편에 출입 통제를 담당하는 서버가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컨트롤러가 있고 다음으로는 그 리더기와 여기 보이시는 게 리더기거든요. 리더기와 그 컨트롤러 간의 연결을 중간에서 담당하는 리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리더 인터페이스가 있고 리더 모듈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당 리더 인터페이스의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도어와 리더가 연결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도어고요. 도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렉스 버튼, 아까 누르시면은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렉스 버튼과 그다음에 도어 센서, 지금 현재 어, 해당 도어가 열려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닫혀 있는 상태인지에 대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비가 옆에 센서가 이제 장착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 그 도어가 잠기는 거를 이제 잠기게끔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담당하는 스트라이크가 리더 인터페이스 이런 장비들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컨트롤러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체 컨트롤러인 시너지스 크라우드 링크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를 이용해서 어, 여러 밴드사 컨트롤러를 저희 시너지스와 연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HID, 머큐리, 컨트롤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유무선 락 장비들이 포함이 됩니다. 해당 이 클라우드 장비에 대해서는 별도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큐리티 센터는 오픈 아키텍처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시너지스도 이러한 데에서 동일하고요. 시너지스 크라우드 링크 장비에 대한 설명 및 이 장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장비 연동 기능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타사 경쟁사들이 독점으로 출입 통제 솔루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운영되고 있었던 기존에 있던 하드웨어도 그대로 재사용해서 저희 시너지스로 이관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너지스 크라우드 링크의 외형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멀티 벤더 컨트롤러, 그리고 리더 모듈 및 여러 가지 락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PoE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OSDP 보안 채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품명이 클라우드 링크라고 저희가 명칭하는 이유는 저희가 온프라미스 형태뿐만 아니라 사스 형태로도 구성이 가능한데요. 클라우드 기반에요. 각 사이트별로 각 리모트 사이트별로 출입 통제 관련 리더 이런 하드웨어들만 연결해 두고 별도로 출입 통제 전용 서버가 필요 없이 바로 저희가 클라우드로 그런 서버들을 이제 관리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클라우드 링크를 단순 제네텍 출입 통지형 컨트롤러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인텔리전스 게이트웨이 어플라이언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POE 지원한다고 말씀드렸고요. POE 플러스를 지원하고 있고 4개의 내장된 RS485 모듈이 있습니다. 알루미늄으로 보시는 것 같이 알루미늄으로 커버가 다 되어 있고요. 내장된 IO 포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 부분으로는 UL294 및 ULC S319 인증도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너지스 크라우드 링크를 중심으로 그림과 같이 출입 통지 시스템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큐리티 센터 디렉토리 서버 그리고 액세스 매니저가 메인으로 다음과 같이 설치가 되어지게 되고요. 이는 온프라미스 형태로 설치가 될 수도 있고 아까 사스 형태인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저희 시큐리티 데스크를 통해서 접속 후에 이제 운영되어지고요. 중간에 클라우드 링크를 중심으로 왼편으로 보시는 거는 RS485 인터페이스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런 선은 이제 네트워크, 일반 네트워크 선으로 해서 어,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RS485 통해서는 다음과 같이 HID 리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밑에 이제 리더기를 연결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한 뭐 아스 아블로이나 그다음에 살토 이런 회사들의 제품 무선 락 장비를 바로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큐리 EP나 LP 시리즈의 컨트롤러 밑으로 다양한 리더기를 연결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뭐 저희 제네텍에서 LPR 관련 샤프 카메라도 하나의 크리덴셜로 뭐 정문 쪽에 차량이 출입할 때 어떤 특정 번호판만 자동으로 출입구가 열리게 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이제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밖에도 뭐 엑시스 도어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밑에 리더기를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와이어는 저희 시너지스 크라우드 링크 아까 바로 전에서 보여드렸던 시너지스 크라우드 링크 장비 안에 실제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펌웨어의 이름이고요. 이 펌웨어는 저희 전용 어플라이언스인 스트림볼트 올인원 모델인 스트림볼트 100 시리즈나 300 시리즈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소규모의 비디오랑 그다음에 출입 통제가 같이 필요한 사이트의 경우에는 별도 시너지스 크라우드 링크가 없어도 소프트웨어만 설치가 돼 있는 저희 어플라이언스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SV302 모델 저희 스트림볼트이고요. 화면과 같이 이렇게 델 어, 집 기반의 어떤 OEM으로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어플라이언스를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시큐리티 센터와 이제 소프트웨어가 기본 미리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00개의 리더까지 추가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이미 드렸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별도 옵션이 아니고 방문자 관리에 대한 출입 통제 때 필요한 저희 방문자 관리 이런 기능들도 미리 이미 탑재가 되어 있고 기존에 뭐 AD라든지 아니면은 뭐 출입 통제 관련 어떤 카드 홀더에 대한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좀 쉽게 불러올 수 있는 뭐 CSV 형태의 파일로 미리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파일들을 손쉽게 불러와서 이제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뭐 액티브 디렉토리 이런 연계도 다 가능하게끔 준비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SV302 모델은 이런 식으로 생겼지만 SV100 시리즈라는 모델도 있는데 그거 역시 어, 소프트와이어가 내장이 되어 있지만 300 모델보다는 좀 성능적으로 좀 많이 어, 좀 훨씬 더 소규모에 좀 적합한 그런 모델들도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가 내장이 돼 있어서 비디오와 수위 통제 이런 솔루션들을 하나의 이런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통해서 설치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너지스에는 직접 연계와 그리고 소프트와이어를 통한 연계의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접 연계인데요. 우선 제네텍 전용 출입통제 어플라이언스라고 말씀드렸던 시너지스 크라우드 링크가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 옆에 있는 SMC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네, 여기 SMC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시너지스 마스터 컨트롤러의 약자고 지금 시너지스 클라우드 링크의 어떤 이전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HID V1000, V2000, 그 다음에 HID H 이런 것들이 직접 연계가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옆에 보시는 소프트웨어를 통한 그 연계는 어, 밑에 이제 머큐리, EP랑 LP 컨트롤러라든지 엑시스 A1000 아니면 A1601 그리고 아스아블로이의 락 장비라든지 살토, 사이먼 보스 이런 회사들의 다양한 무선 락 장비 그리고 I/O 인풋 아웃풋 장비를 연결해서 전체적인 출입 통제 시스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시큐리티 센터 내에서 출입 통제 솔루션 부분인 시너지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는 서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실제적으로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컨트롤러가 연결이 되게 되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리더가 바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중간에 리더 인터페이스 아니면 리더 모듈을 통해서 하단에 리더기 아니면 인풋 아웃풋 장비를 연결해서 도어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도어 센서라든지 뭐 도어 스트라이크 아니면은 뭐 리더기를 여기다 연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아키텍처 안에서 그 프록시미티 카드라고 해서 근접 카드, 그냥 뭐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드 아니면 모바일 크리덴셜 이런 걸 통해서 모바일 폰으로 통한 카드 대신에 이러한 크리덴셜을 이용해서 출입 통제의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시너지스 설계에서 단일 사이트 상황입니다. 우선 시큐리티 센터 내 출입 통제 관련 롤은 액세스 매니저라고 저번 주 시간대 미리 이미 설명을 드렸었고요. 따라서 서버 쪽에 디렉토리와 액세스 매니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밑으로 시너지스 크라우드 링크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요. 필요한 수량만큼 그 리모트 위치에 따라서 설치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HID, 뭐 V100, 뭐 V200, V300 아니면 머큐리사의 EP 아니면 LP 컨트롤러 그리고 뭐 엑시스의 A1001 아니면 A1601 모델의 도어 컨트롤러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후에 크리덴셜 관련해서 출입 통제에 대한 운영 이런 부분은 이전 슬라이드에서 바로 말씀드렸던 상황하고 동일합니다. 다음으로는 다중 사이트에 대한 구성 방법입니다. 메인 사이트에는 여기 메인 사이트에는 디렉토리와 액세스 매니저가 설치된 서버가 위치하게 되고요. 리모트 사이트 각각에는 시너지스 크라우드 링크만 위치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뭐 사이트별로 시너지스 크라우드 링크만 위치가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부가적으로 서버에 대한 비용을 어, 서버적 서버가 추가적으로 비용이 지불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을 거고요. 각 리모트 사이트별로 컨트롤러 그 시너지스 크라우드 링크 밑으로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리더기 그리고 각종 IO들 장비들이 연결돼서 어, 출입 통제 운영에 대한 그런 방법적인 측면은 동일하게 운영이 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너지스 시스템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비를 미리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전체 리더 수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종류의 하드웨어, 뭐 컨트롤러, 그 다음에 리더 인터페이스, 그리고 어떤 리더기들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서 설치 및 구성할지에 대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환경에 필요한 실제 하드웨어, 서버 쪽 사양하고 그리고 뭐 SQL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SQL 버전이 어떤 버전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시너지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어떻게 구성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너지스 버전은 크게 세 가지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옴니캐스트 전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동일하게 세 가지 버전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로 스탠다드 버전, 프로페셔널 버전, 엔터프라이즈 버전 요 세 가지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총 연결 가능한 그 리더 개수 그리고 동시 접속 가능한 클라이언트 수량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지고요. 첫 번째로 스탠다드 버전은 여기 보시다시피 64개까지 리더기 연결이 가능하고요. 프로페셔널 버전은 256개 리더기까지 연결 가능합니다. 그 이상 되는 리더 수량이 필요하시면 그때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버전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고요. 저번 옴니캐스트 버전 때도 설명드렸듯이 클라이언트가 동시 접속 수량에 따라서 어, 5개까지 되는
스탠다드 버전, 그리고 10개까지 되는 프로페셔널 버전, 그리고 이상 되는 거는 엔터프라이즈 버전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동시 접속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만약에 10개 이상이 설치가 되어 있는 PC에서도 동시에 실제적으로 10개만 동시 접속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프로페셔널 버전으로만 가셔도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 이상 동시 접속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엔터프라이즈 버전으로 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액세스 매니저에 대한 페일오버 기능이 필요하시면 역시나 이제 리더기 수량에 관계없이 엔터프라이즈 버전으로 설정이 돼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 페일오버 디렉토리와 그 다음에 여기는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액티브 디렉토리 그리고 뭐 ADFS 뭐 SDK 연동 이런 부분이 필요하시면은 스탠다드 버전으로 준비해야 돼야 되거나 이런 식의 어떤 도표를 통해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기능에 대한 차이점이 다 명기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서 이 시간 끝난 이후에 저희가 PDF로 별도로 자료를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거기서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너지스 패키지를 가지고 BOM을 준비하실 때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큐리티 센터 시너지스고요.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스탠다드, 프로페셔널,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리더 수량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네, 여기 수량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BOM을 작성하실 때 우선 GSC-base-5.x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GSC는 제네텍 시큐리티 센터 약자이고 베이스는 베이스 라이센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5.x에서 지금 현재 오늘 날짜 기준으로는 5.9 버전이 지금 최신 시큐리티 센터의 버전이라서 그거에 맞는 버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Y-클라우드 링크는 SY는 이제 시너지스의 그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클라우드 링크는 아까 저희 전용 출입 통제 전용 어플라이언스인 시너지스 클라우드 링크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GSC-SY-X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X는 옆에 이제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S는 스탠다드 버전, P는 프로페셔널 버전, E는 엔터프라이즈 버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X 요 부분에 해당 버전에 맞는 그 라이센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밑으로는 SY-X 여기서는 뭐 프로페셔널, 뭐 스탠다드, 그 다음에 -I1R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리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리더 수량에 따라서 요 해당 파트 넘버를 추가를 곱해 주시면은 전체 BOM이 우선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우선 잠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때 200개 그 리더 수량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저희가 BOM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전은 5.9 버전을 예로 들면 이제 여기 이 부분이 5.9 버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링크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클라우드 링크를 추가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200개 리더면 스탠다드 버전은 아까 제가 64개 리더까지밖에 지원을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엔터프라이즈는 256개 이상 됐을 때를 이제 엔터프라이즈 버전으로 가시면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200개 리더 수량은 프로페셔널 버전으로 가면은 딱 맞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GSC-SY-P라고 하는 프로페셔널 버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설명드렸던 프로페셔널의 리더 수량을 200개를 준비를 해주시면 전체적인 리더 수량을 가지고만 선택을 하셨을 때 이런 식으로 BOM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드웨어를 준비하실 때 필요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네텍은 오픈 아키텍처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이런 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시너지스 클라우드 링크라는 그 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가능하고, 그리고 화면에서 지금 보시는 여러 가지 제조사들 장비, 네, 여기서 보시는 여기 요 제조사들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를 선택적으로 뭐 원하시는 어떤 고객의 요청에, 아니면은 그 SI 업체 담당자 분께서 어떻게 필요로 의해서 그런 하드웨어를 선택해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만약에 설치 환경이 좀 열악해가지고 약간 배선 쪽이 힘든 어떤 그런 위치에다가 어떤 락 장비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셔야 될 때, 그럴 때는 와이파이 아니면 뭐 와이어리스 락 장비를 그 부분에 배치를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기존 출입 통제 시스템이 이미 운영되었던 기존 인프라를 재활용하실 때, 그래서 최대한으로 해당 장비 및 그런 기존의 배선들을 그대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이러한 장비들이 저희 제네텍 시큐리티 센터 시너지스 안에서 같이 함께 설치될 수 있는 하드웨어 어떤 리스트들을 몇 개 추려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HID 및 뭐 머큐리의 뭐 이런 컨트롤러, 그리고 뭐 이런 다양한 제조사들에서 제공하는 이런 유무선 락 장비들, 이런 것들을 저희 시너지스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서 하나의 전체적인 출입 통제 시스템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너지스 안에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 제조사들의 좀 출입 통제 관련 제조사들이 연계를 할 수가 있지만, 너무 많은 제조사들 제품이 있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오늘 이 시간에는 대표적인 글로벌한 그 두 개의 회사 제품인 HID 그리고 머큐리, 요 회사의 장비를 가지고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ID는 2007년도부터 저희 그 제네텍과 연계 작업이 시작이 됐었고요. 현재 수많은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너지스 클라우드 링크 없이도 직접 저희 액세스 매니저 롤과 연결돼서 저희 시너지스와 연동이 직접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HID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뭐 고급 기능들인 뭐 안티패스백, 인터락, 락다운 이런 기능들이 같이 저희 시너지스 안에서 연계되어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HID사의 그 컨트롤러죠. 그래서 볼텍스 이보, 이 시리즈는 크게 두 가지 컨트롤러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V1000입니다. 그래서 V1000은 지금 V백을 통해서 최대 40개 리더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V2000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도어 그 리더기를 연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IO도 두 개씩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V100, V200, V300을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요거는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 시너지스 클라우드 링크에 직접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HID사의 뭐 V1000, V2000하고 원래는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컨트롤러 연결 없이 저희 시너지스 클라우드 링크에도 바로 직접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나하나 잠깐 설명드리면 V100은 리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리더기를 여기 V100 장비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스펙은 여기 밑에 이제 그,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V200은 인풋 장비입니다. 그래서 16개까지 입력을 이 장비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V300은 아웃풋 장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6개가 아니고 12개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V100은 리더 인터페이스, 리더기를 연결하는 용도로 있는 모듈이고요. 인터페이스고, V200은 인풋 장비를 연결하는 용도, 그리고 V300은 아웃풋 장비를 연결하는 용도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V1000 장비 없이 HID사에서 나오는 V1000 장비 없이 저희 시너지스 클라우드 링크를 이용해서
뭐 인터페이스는 RS485로 연결하시면 되는 거고요. 각각 V100, V200, V300을 그림과 같이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스 크라우드 링크가 IP를 통해서 저희 시큐리티 센터 액세스 매니저랑 디렉토리가 설치가 되어 있는 서버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큐리티 데스크죠. 시큐리티 데스크를 접속하셔서 로그인이 승인이 되면은 그 이후부터 어떤 그 출입 현황에 대한 리스트, 이런 알람, 이벤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머큐리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저희 시너지스 시스템과 디자인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큐리 장비의 연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초창기 버전이었던 저희 SMC, 아까 저기 시너지스 마스터 컨트롤러라고 하는 초창기 이런 펌웨어 버전에서는 아까 HID사의 V100 시리즈랑 뭐 V1000 시리즈 이런 거의 연계랑 마찬가지로 직접 연계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 제네텍 SMC와 그 다음에 머큐리 MR 패널들, 그 아까 리더 인터페이스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MR50, MR52 아니면 인풋 아웃풋 장비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그 모듈들이 직접적으로 저희 그 SMC라고 하는 이 컨트롤러에 바로 연결할 할 수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지금 그런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요. 현재로서는 소프트와이어라고 하는 이런 펌웨어가 내장된 저희 시너지스 크라우드 링크를 통해서만 연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당시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저도 아직은 잘 파악은 되지는 않지만 현재는 아무튼 그렇게 정책이 변경되어 있고요. 지금 시너지스 클라우드 링크나 아니면은 지금 기존의 그 SMC 요 컨트롤러를 가지고 EP나 LP 패널들 여기에 쭉 나열되어 있는 이런 시리즈들 컨트롤러 장비들을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 이 밖에도 뭐 M5 브릿지, 뭐 MS 브릿지 이런 것들 그리고 허니웰사의 PW6000 시리즈라든지 프로 3200 시리즈 이런 장비들을 지금 저희 시너지스와 연계를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큐리에 LP랑 EP 컨트롤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EP와 LP의 차이는 우선 LP가 우선 더 최신 모델이고요. 뭐 약간 정책 그 기능상적으로 약간 사이버 보안 쪽 그런 보안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는 게 LP 컨트롤러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시큐리티 센터 5.8 버전 그리고 뭐 시너지스 클라우드 링크의 그 자체 내장 펌웨어 버전이 10.10 버전 이상으로 되어야지만 그 머큐리사의 LP 컨트롤러를 정상적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5.8 버전 이전 버전인 5.7 버전에 만약에 LP 컨트롤러를 연결을 하려고 했었을 때는 그거를 저희가 인식을 못하고 기존의 EP 컨트롤러로 인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LP 컨트롤러의 어떤 그런 보안적인 거를 제대로 활용을 하시고자 할 때는 저희 시큐리티 센터 버전하고 소프트웨어 그 시너지스 클라우드 링크의 그 펌웨어 버전이 몇 점 몇 버전까지 업데이트 아니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중간에 역시나 저희 시너지스 클라우드 링크가 이제 위치를 하게 중앙에 존재를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지금 밑에 하단에 머큐리 LP나 EP 컨트롤러 그리고 뭐 M5 뭐 인클로저 이런 장비들을 밑에 연결을 하셔서 그 밑으로 다시 한번 이제 뭐 MR 시리즈인 리더 인터페이스 아니면은 인풋 아웃풋 이런 모듈들을 연결하신 다음에 전체적인 출입 통제 시스템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표는 머큐리 컨트롤러 패널 모델별로 사양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EP와 LP의 차이는 우선 보안이 강화된 거라고 아까 말씀을 이미 드렸었고요. 따라서 사양 기능적인 부분은 거의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LP 2500, 뭐 1502, 4502, 그 다음에 1501, 이 모델 모두 어, 그 오프라인 카드 홀더를 25만 개까지 보관을 할 수 있고 오프라인 트랜잭션 이벤트는 5만 개까지 버퍼가 가능합니다. POE 지원은 우선 1501 모델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최대 리더 개수를 보시면 1501은 17개, 여기 밑에 보시면 17개, 그리고 나머지 그 150이나 450이 아니면 2500 시리즈 같은 경우는 최대 64개까지 지원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너지스 크라우드링크의 머큐리를 디자인을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우선 빨간색 선 부분, 여기 보시면 빨간색 부분이 IP 네트워크라고 하는 구성으로 돼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LP와 그다음에 EP 컨트롤러,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림으로도 LP와 EP 컨트롤러의 기능적인 어떤 스펙 사양은 동일하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LP가 조금 더 신형이라고 아까 사이버 보안이나 이걸 아까 사이버 보안 쪽으로 이렇게 좀 대비가 되어 있는 개선된 버전이라고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색상으로도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LP 시리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EP 시리즈는 녹색 보드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색상이 구분되어지고요. 지금 밑에 이 해당 머큐리 컨트롤러 밑으로는 이제 MR 시리즈, 뭐 I/O 인풋 아웃풋 장비 그런 인터페이스들이 RS485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클라우드 링크는 최대 처리 가능한 리더 수가 256개이고요. 머큐리 컨트롤러 가지고 이제 구성을 하실 때 LP1502 패널을 예로 들면은 최대 4개 컨트롤러를 네트워크 연결을 하셔가지고 최대 컨트롤러당 최대 64개 리더까지 연결을 할 수 있다고 아까 이전 표에서 보여드렸었고요. 그래서 4개의 그 LP 컨트롤러가 있으면 최대 256개까지 지원하는 시너지스 크라우드 링크와 연계하셔서 시스템을 구성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출입 통제 펌웨어인 소프트웨어가 이제 저희 스트림볼트라고 하는 저희 그 전용 어플라이언스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SV 스트림볼트 300, SV300 모델의 경우에는 이런 시너지스 크라우드 링크 장비가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자체 소프트와이어라고 하는 펌웨어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100개까지 리더를 연결하실 수가 있고, 요거는 지금 출입 통제 전용이 아니라 비디오 옴니캐스터와 같이 연계하셔서 저희가 맨날 말씀드리는 유니파이드 된 어떤 비디오와 출입 통제 시스템을 같이 어, 연계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시너지스 크라우드 링크와 그 다음에 머큐리 하드웨어를 가지고 시스템을 구성하실 때 몇 가지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에 머큐리의 컨트롤러 부분, LP와 EP 컨트롤러들이 여러 개의 모델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그 지원하는 최대 연결 가능한 리더 수량이 각각 다릅니다. 우선은 1501 LP나 EP 1501 모델 같은 경우는 최대 17개까지 리더기를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64개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 기본적으로 시스템 그 출입 통제 기본 구성을 할 때 어떻게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최소한으로 도어당 하나의 그 출입하는 도어당 최소한으로 하나의 리더는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도어가 실제적으로 닫혀 있는지 아니면 열려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상황을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인풋 장비를 통해서 아까 도어 센서가 중간에 말씀드렸었고요. 그 도어 센서가 평상시에는 붙어 있으면은 문이 닫혀 있다라는 상황이고, 그게 떨어질 때는 도어가 열렸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위한 인풋 장비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그 도어를 잠글 때 중간에 아까 제가 도어 스트라이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어떤 출입이 승인이 났었을 때 그때 도어 스트라이크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다시 닫히면 문이 잠기게 되는 그런 것들을 아웃풋 센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퇴실할 때 입실하셨다가 퇴실하실 때 저쪽 반대편에서
그 리더기가 없이 그냥 렉스 버튼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퇴실할 때 그 퇴실 버튼을 눌러야지만 도어가 열리도록 그렇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준비가 돼서 운영을 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이런 렉스 버튼 대신에 양쪽 모두에 이제 그 리더기를 연결해서 출입할 때 모두 그 해당 리더의 카드나 어떤 모바일 카드를 대셨을 때 문이 열리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엑시스 하드웨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엑시스 출입 통제 컨트롤러는 현재 두 가지 모델이 현재까지 출시가 되어 있고요. 바로 A1001 모델과 A1601 모델, 이 두 가지 모델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 역시 머큐리 하드웨어 동일하게 시너지스 크라우드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저희 그 스트림볼트 SV300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 하드웨어 머큐리 장비 대신에 요 엑시스 뭐 A 시리즈 이런 거를 준비를 하셔서 출입 통제 시스템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펙에 대한 사양은 PoE 플러스 뭐 저기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별도로 엑시스 저기 스펙시트 요 해당 장비에 대한 스펙시트를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여기서는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엑시스 요 저기 도어 컨트롤러 역시 스트림볼트 SV300 시리즈 요 장비를 이용하셔서 직접 연계를 하실 수 있는 것을 그림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대 100개 리더까지 연결할 수 있다라고 아까 스트림볼트 3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0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에 대해서 최대 66개 A1X01 시리즈 뭐 1001이 될 수도 있고 1601이 될 수도 있는 요 도어 컨트롤을 최대 66개까지 연결하셔서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A1601 역시 제네텍 시너지스와 같이 연결에 장애가 있을 때도 자체적으로 출입 통제에 대한 어떤 권한 이런 기능들에 대한 동작을 정상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설명드리는 거는 두 번째 옵션이고요. 아까 그전하고 내용 시나리오는 동일한 상황이지만 아까 스트림볼트 부분이 없이 저희 그냥 일반 서버의 시큐리티 센터 그 디렉토리와 그 다음에 액세스 매니저를 설치를 한 이런 일반 서버와 중간에 시너지스 크라우드 링크가 위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그 설치가 되어 있는 소프트 와이어라고 하는 펌웨어를 가지고 동작하는 이 시너지스 크라우드 링크와 엑시스 그 도어 컨트롤러 간의 그 시스템 구성이 가능해서 뭐 밑에 이제 리더나 이런 연결을 하신 상황에서 이제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시큐리티 센터는 제가 아까도 오픈 아키텍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너지스도 이러한 부분에서 동일하고요. 시너지스 클라우드 링크 장비에 대한 설명 및 그리고 이 장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기타 장비 연동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타 경쟁사들의 그 어떤 독점적인 다른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는 그런 독점적인 출입 통제 솔루션에 대해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던 하드웨어들도 그대로 저희 시너지스 시스템에서 재사용,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번 그 슬라이드부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선에 그 테이크오버가 필요하신 상황일 때 우선 테이크오버를 준비하시기에 앞서서 기존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하드웨어 그 장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런 하드웨어들이 그 재사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이후에 실제적으로 재사용하지 않는 재사용하지 못하는 하드웨어 그런 부분들을 제외시키고 그 해당 항목만 하드웨어를 추가를 해주신 이후에 그 다음에 저희 시너지스에 그 관련된 그 리더기 수량에 대한 라이선스를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하드웨어들을 연동해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바로 시너지스 크라우드 링크가 얼마나 몇 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출입 통제 관련 데이터베이스 안에 어떤 카드 홀더 정보 이런 것들을 또 불러오셔야 되는데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에 만약에 액티브 디렉토리 DB를 연계하는 방법 그리고 뭐 저희
저희가 제공하는 그 임포트 툴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CSV 파일 형태로 카드홀더 데이터를 이제 불러오는 방법, 그리고 DB 컨버전 툴을 이용해서 카드홀더 정보 및 그리고 그룹 정보, 그 카드홀더의 그룹 정보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뭐 출입 통제 규칙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뭐 DB 값들을 그대로 승계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그 데이터베이스 컨버전 요런 작업들은 저희 출입 통제 전문팀, 저희 제네텍에서 자체 출입 통제 전문팀이 있는데, 그런 전문팀을 통해서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하니웰 프로워치 패널, 그리고 뭐 프로 패널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머큐리사에서 제공하는 OEM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허니웰 컨트롤러, 그리고 뭐 리더, 그리고 그다음에 뭐 아웃풋, 인풋, 아웃풋 모듈 이런 것들 모두 저희 제네텍 시큐리티 센터 시너지스 시스템에 그대로 어, 재활용하시면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허니웰 제품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사양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니웰 PW6K라고 하는 그 패널 시리즈만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아까 머큐리 기반의 OEM 장비이기 때문에 기존의 저희 시큐리티 센터 버전, 그리고 시너지스 저희 소프트웨어 그 펌웨어 버전 이런 것들만 좀 봐주신 다음에 호환성에 이런 문제가 없는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슷하게 허니웰 프로 32 시리즈 패널에 대해서 동일하게 스펙에 대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저희 지원되고 있는 시큐리티 센터 버전과 뭐 소프트웨어 버전을 좀 유의를 해주시면서 확인만 해주시면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또한 저희 글로벌하게 경쟁사 중 하나인 르넬사 역시 대부분의 르넬사 자체 하드웨어가 머큐리 OEM 기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 역시 시너지스의 르넬 하드웨어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머큐리가 연동할 때 중간에 저희가 필요했던 어플라이언스인 시너지스 클라우드 링크가 이제 있어야 되고요. 테이크 오버 할 시에도 르넬 리더 수량만 파악해 주시면은 동일하게 시스템 구성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아래 몇 가지 예시로 이쪽 왼쪽 편에는 르넬 하드웨어 모델 리스트가 있고요. 바로 옆에는 머큐리 하드웨어 모델명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개가 동일한 하드웨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머큐리의 OEM 기반으로 하드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어떤 회사들의 그 제조사들을 저희가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머큐리 자체적으로 옆에 기준이 되는 머큐리 장비 모델명이 옆에 나열이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이전 슬라이드 보여드렸던 허니웰 장비, 그리고 르넬, 르넬사의 모델들이 각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각기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지금 제네텍도 저희가 이제 그 별도 뭐 시너지스 다시 뭐 MR50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다 MR50의 뭐 같은 모델이다, 같은 하드웨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서는 저희가 별도로 이미 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 슬라이드가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별도 문서가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세션이 끝난 이후에 제가 같이 요 해당 문서를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랑 한번 간단하게 르넬 온가드 솔루션을 예시를 들어서 저희 시너지스로 테이크오버를 하실 때 어떤 식으로 BOM을 작성하시면 될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기존의 르넬 시스템에서 쓰고 있던 여러 하드웨어의 수량을 한번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NLL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모델이 있지만, 요게 저희 머큐리 OEM이라고 말씀드렸고, 머큐리 OEM 장비에 실제적으로 어떤 저희 쪽에 시너지스에서 했던
머큐리 장비가 어떤 모델인지를 우선 먼저 비교를 해서 파악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제가 옆에서 이제 보여드리면 뭐 LNL 3300은 뭐 LP2500, 뭐 LNL 뭐 1320은 MR52. 지금 우선 저희가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게 저희가 시너지스 라이센스를 결정하실 때 제일 먼저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 바로 리더 수량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럼 여기서 리더랑 상관이 있는 그 리더 인터페이스 모델이 어떤 건지를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기서 LP1501과 MR52 요 두 개가 저희 리더기와 그 리더 수량과 연관이 돼 있다라고 이제 그 비교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밑에 저희가 이미 나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저기 밑에 총 리더 라이센스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24개가 있고 거기서 하나의 그 모듈당 두 개를 연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곱하기 2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4개의 2200장비가 바로 이제 LP150이라는 거고 이 두 개 리더 라이센스를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총 48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MR52가 52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두 개 라이센스가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 104개. 그래서 48과 104를 더해서 총 152개의 리더 수량이 준비가 되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바로 64개까지 지원되는 스탠다드 버전은 여기에 그 152라는 그 리더기 수량을 충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상 버전인 프로페셔널 버전으로 이제 가시면 된다라고 여기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뭐 이 밖에도 뭐 LNL 뭐 1100과 1200은 이제 각각 인풋 아웃풋에 대해서 장비가 이제 매칭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리더 수량 이외에 이런 인풋 장비와 아웃풋 장비에 대한 라이센스는 별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옆에 보시다시피 라이센스에 대해서 뭐 BOM을 작성하실 때는 여기서는 관여가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표는 타사 출입통제 솔루션별로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파악한 내용입니다. 카드홀더 리스트, 그리고 뭐 사진, 그다음에 도어, 네, 그래서 뭐 사진이라든지 뭐 도어, 그다음에 뭐 출입통제 규칙, 그리고 자체적인 뭐 제품별로 커스텀 필드 정보까지도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런 테이크오버 할 때 기존 고객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보들을 최소한으로 잃지 않고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관시켜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그 제네텍 자체적으로 프로페셔널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팀이 있는데요. 그런 팀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출입 통제 관련 권장 서버 사양 안내 문서에서 액세스 매니저를 위해서 하드웨어 사양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최소한의 어떤 사양 기준과 그다음에 권장 사양에서 전용으로 운영하는 상황과 그다음에 유니파이드한 상황에서 그 처리할 수 있는 최대 리더 수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SQL 저장소 용량에 대한 부분은 몇 개의 리더 그리고 뭐 사용자, 몇 명의 사용자 그 정보 및 그다음에 출입 통제 룰이 다 포함이 그런 정보값들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우선은 저희가 그 설치가 되는 무료 버전인 그 SQL 익스프레스 버전에서 지원하는 용량이 10기가라고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이러한 용량 제한을 넘어서야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버전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용량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액세스 매니저가 좀 이중화, 뭐 페일오버 기능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전 현재로서는 익스프레스 버전으로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고요. 별도로 이제 스탠다드 버전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신 이후에 그러한 이중화에 대한 부분도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이런 스펙적인 어떤 기능적인 어떤 그런 제한이나 수량에 대한 부분은 제가 또 별도로 나눠드리는 그런 문서들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출입 통제 솔루션에 대해서 그 억세스 매니저의 어떤 확장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출입 통제 기능을 위해서 저희가 전담을 하고 있는 액세스 매니저가 권장 서버 사양 기준에서 어, 기- 디렉토리 서버와 그다음 액세스 매니저로를 동시에 만약에 운영하실 때 이때는 최대 1024개 리더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이상의 리더 수량이 만약에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익스펜션 서버라고 하는 거를 필요로 그 수량에 맞춰 가지고 계속 확장을 하시면 된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렉토리 서버는 전체 시스템당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 이상이 있을 수는 없고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이제 메인 서버에는 디렉토리가 같이 운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1024개 리더가 더 많이 그 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익스펜션 서버를 확장을 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시스템을 증가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디렉토리 서버가 없이 액세스 매니저만 단독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아까는 1024개 리더지만 서버별로 2048개의 리더를 그 확장 서버에서 운영을 하실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확장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다중 서버 환경, 그러니까 멀티 서버 환경에서 각 사이트별로 액세스 매니저가 모두 위치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시너지스 클라우드 링크의 어떤 존재 목적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사이트라고 하는 만약에 뭐 본사가 되겠죠. 본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메인 사이트에만 저희 액세스 매니저랑 디렉토리 서버가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메인 서버가 거기에 위치가 되면 되고요. 각 리모트 사이트에는 시너지스 클라우드 링크만 배치를 하셔가지고 구성하시면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이 바로 저희 제네텍이 권장드리는 아키텍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인 그 사스 환경, 사스의 어떤 서비스 환경 내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메인 서버는 그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어떤 애주어 데이터 센터의 이제 그쪽 클라우드 위치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되고 각 사이트, 그러니까 로컬 어떤 리모트 사이트에는 클라우드 링크만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그 머큐리사의 LP, EP 컨트롤러가 네트워크 방식으로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웬 환경, 그러니까 인터넷망을 통해서도 클라우드 링크를 연결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가능한데요. 근데 이러한 방법은 저희가 권장드리지 않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다음으로는 액세스 매니저에 대한 이중화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기능에 대해서는 이제 제네텍도 별도 라이센스는 필요가 없습니다. 뭐 옴니캐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페이로버 기능을 위해서 일반 카메라 라이센스를 그거를 포함하고 별도의 이제 그 페이로버에 대한 카메라 커넥션 라이센스가 별도로 준비가 되어야지 되거든요. 근데 우선은 액세스 컨트롤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중화에 대한 별도 라이센스는 필요가 없고요. 그냥 단지 SQL을 별도로 외부 서버에 별도로 준비를 해주신 다음에 해당 두 개의 액세스 매니저, 서버가 이제 별도로 되어 있는 두 개 액세스 매니저가 별도 외부로 이제 그 준비가 되는 데이터베이스, SQL 서버를 동시에 바라보고 있게 설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는 SQL 부분에서 미러링 혹 아니면은 저희 얼웨이스 원을 설정을 해주시고 거기를 타겟으로 SQL이 관리가 되게끔 해주시면 된다라는 점이고요. 이러한 그 미러링이나 그 always on의 이런 구성은 가상 서버 환경에서도 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실 수도 있고요. 윈도우 아니면 뭐 NEC의 어떤 그런 회사의 클러스터링 방법으로도 이런 이중화에 대한 옵션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간략하게 저희 시큐리티 센터 그 플랫폼에서 제공드리고 있는 그 클라우드 기반의 사스 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스 버전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어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서비스로서 이게 그 영구적으로 라이센스를 구매를 해 주시는 방법하고는 다르게 월별로 아니면은 연간 어떤 몇 년간 단위로 어떤 구독 형태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술 지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그레이드,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저희가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는 거를 하나의 어떤 이런 서비스 부분으로 포함을 시켜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서비스 기반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만 이제 구독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하드웨어 같은 부분은 별도로 구매를 해주셔야 되고요. 하드웨어도 저희랑 같이 이런 구독 형태의 어떤 사스 버전으로 구매를 해주실 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뭐 하드웨어를 구매하실 때 추가적인 할인이 있다라는 것도 좀 잠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모든 저희 시큐리티 센터 사스 버전은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애주어 데이터 센터를 통한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표 형태로 해서 구매 방식과 그 구독 방식에 있어서 차이점을 잠깐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부분은 구매 방식은 영구적이고요. 그다음에 그 구독 방식은 계약적인 방식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부분도 일반적으로 이제 스탠다드 버전하고 뭐 프로페셔널, 엔터프라이즈 버전은 온프라미스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요. 사스 버전은 완전히 호스트 방식, 완벽하게 호스트 방식 아니면은 어떤 특정 사이트는 온프라미스 그리고 어떤 특정 다른 부분은 클라우드 기반해서 이런 거를 같이 어우러서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 둘 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고요. 또한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그리고 뭐 어떤 장애가 났을 때 기술 지원에 대한 부분도 구매 방식은 별도로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저희 이제 그 사스 에디션에 대한 서비스 구독 형태 요런 라이센스는 이런 그 옵션들이 다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큐리티 센터 코어 제품들 중에 옴니캐스트라고 하는 저희 VMS 파트만 지금 현재 온프라미스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온프라미스는 옴니캐스트는 약간 비디오 어떤 파일들의 어떤 데이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아직은 좀 이렇게 헤비하기 때문에 아직은 온프라미스 형태로만 지원을 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비디오 부분이 여기 옆에 밑에 보시면은 스트라토캐스트라고 하는 저희 클라우드 기반의 카메라 어떤 스트리밍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저희가 호스트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나머지 시너지스랑 그다음에 오토뷰, 그다음 이런 시너지스는 출입 통제, 그다음에 오토뷰는 LPR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이런 나머지 제품들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지금 서비스가 가능하게끔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저기 시큐리티 센터 저희 사스 버전에 대한 어떤 아키텍처를 그림으로 좀 그려 드렸는데요. 우선 여기 보시면 클라우드 위치, 여기가 지금 클라우드 위치인데요. 클라우드 위치에 있는 저희 데이터 센터 안에 그 사스 버전이 대부분의 어떤 그 필요한 롤들이 여기에 다 위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사이트별로 이제 필요한 온프라미스의 형태로 이제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아까 비디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옴니캐스트는 아직은 호스트 기반으로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이트별로 스트림볼트를 이용해서 디렉토리와 그다음에 아카이버가 아까 저희 비디오 관련 기능을 그 담당하고 있다라고 저번 주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런 리모트 시스템을 페데레이트를 하든 아니면 바로 연결을 하셔가지고 이런 거를 하나의 시스템 같이 연동하실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제가 옴니캐스트는 온프라미스 형태가 아니지만 저희가 제네텍 스프라우트캐스트라고 해서 요게 그 카메라들을 바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뭐 엣지 레코딩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그 카메라 영상을 클라우드로 접속하셔가지고 실시간 영상 그리고
플레이백 이런 것들을 이제 검색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 시큐리티 센터 사스 아키텍처 내에 연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물론 오늘 말씀드렸던 그 시너지스 관련해서 시너지스 크라우드 링크 요 장비를 그 현장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이하로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락 장비가 됐든 아니면 리더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여러 가지 리더 그리고 IO 장비들 이런 것들을 연결하셔서 출입 통제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사스 형태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여기까지 저희가 오늘 그 시너지스에 대해서 준비를 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번 주에도 몇 가지 안내를 해드렸던 내용을 조금 오늘 이 시간에도 잠깐 그것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텍 홈페이지에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요 해당 링크 여기 보시면 여기 resource.genetech.com 여기 홈페이지에 가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공개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저희 그 제네텍 제품 소개 자료 그리고 뭐 비디오 그리고 뭐 또한 뭐 출입 통제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케이스 스터디라든지 그리고 또 뭐 크래시 코스 지금 뭐 보고 오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저희 속성 코스에 대한 어떤 그런 출입 통제 관련 영상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방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트너가 되셔서 인증이 완료가 되면은 해당 뭐 이메일 형식의 어떤 그런 계정으로 저희 파트너 분들만 접속하실 수 있는 파트너 포털에 어,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센터 관련 뭐 운영자 아니면 뭐 관리자 매뉴얼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각종 그 KB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시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놀리지 베이스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가시면 저희 제네텍에서 자체적으로 저희 채널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곳에 방문을 주시면 저희 제품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 과정이라든지 뭐 물론 뭐 최신 버전 기준으로 교육 과정이 뭐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전 버전과 뭐 현재 버전에서 공통적으로 그래도 그 있는 기능들에 대한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동영상을 통해서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저희 제품에 관련된 뭐 솔루션 홍보 영상이라든지 그런 뉴스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업로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시간이 되시면은 저기 방문 주셔가지고 보시면은 뭐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출입 통제 관련해서 지금까지 뭐 한 1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쭉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지금까지 뭐 들으시면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지금 여기 밑에 채팅창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은 바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